앞에 앉아서 현재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습을 발표하라는 게 참 쑥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만히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어떻게 살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참 편하게 살았다라는 말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좀 편하게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별로 조금 제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저희 어릴 적 가정 현관과 학창 시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부모님과 할아버지 그리고 7남매의 막내딸로 태어나서 지금 현재는 4자매로 저희 언니들이 저희 아들들과 조카들이 나이가 다 비슷비슷해서 나름 아이들을 자랄 때는 자매들이 잘 뭉쳐서 계곡도 가고 이렇게 즐거운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내로 자라서 언니들 틈에서 나름 귀엽고 편하게 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친정은 충주인데 저희 동네가 가수원과 논밭으로 아주 시골스러운 동네였어요. 지금 현재 대전의 둔산동처럼 저희 연수동이 많이 발전이 되고 신도시가 됐지만 제 어렸을 적에는 시골이었어요. 그래서 학교도 한 50분 걸어서 다녀야 하는 거리였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시골 생활을 많이 했는데 막내로 태어나서 그런지 밥 한 번 못하고 그리고 농사를 막 이렇게 짓고 막 이렇게 해서 험하게 자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른 시골집에 사는 친구들에 비해서 저는 굉장히 좀 편하게 자랐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되돌아보면 또 엄마를 너무 고생시키지 않았나 부모님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유년 시절은 나름 행복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유년 시절에 이제 또 학교 생활도 말씀을 드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 생활은 제가 앞전에도 한번 발표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생일이 빨라서 7살에 빠르게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8살과 빠른 7살이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름 그때 어린 시절에는 눈치가 없었나 학교 공부에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흥미가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점수가 좋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제 위로 언니들이 많으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렇게 나오면서 언니들의 성적과 제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중학교 때서부터 고등학교 책가방 무거워서 가기 싫어 학교 안 가 막 이렇게 가수원 일하고 있는 엄마한테 떼를 쓰고도 해봤고 이랬는데 언니들이 고등학교 졸업도 안 하고 너 사회 나서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는 바람에 간신히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도 막 공부 저희 아이들한테 공부 하란 말을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워낙 공부하는 걸 싫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파고들더라고 하면은 좀 딸리겠지만 일생생활을 살아가는 데는 전혀 제가 꿀리거나 그런 거를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참 무식하면은 당당하고 용감하다는 말도 속담도 있는데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나름 주눅이 들어서 생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에 와서 동창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되게 활달하고 밝았다라고 해요. 그 또한 언니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름 시골에 살았어도 이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너는 어렸을 때서부터도 몸에서 향기가 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이커 신발과 이제 언니들이
저랑 제일 터울이 나는 언니가 12살 차이 나는 언니가 있으니까 저 학창시절에 언니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운동화와 옷을 나름 또 잘 사줬어요. 그래서 저희 유년 시절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두 번째로 하면 제가 사실 지금 몸매는 뚱뚱하고 몸매는 좋지는 않지만 얼굴은 그래도 귀여움상 이쁜상이라는 말을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인정을 하시던 안 하시던 네 저도 뭐 그렇게 못난 얼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밉지 않은 얼굴이라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서부터 교문을 주치고 있었던 남자와 빠른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빠른 결혼을 하고 아들을 두고 나름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치맛바람을 좀 피워보기도 했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 나름 이제 제가 막 못했던 학교 생활을 저기해서 아이들한테 신경 써준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모전자전이라고 저를 닮아서 공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뭐 부모님의 영향이 크다 그래갖고 나름 이제 활동을 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생활을 했지만 고등학교 접어들서부터는 사실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마음을 좀 정리를 하고 내려놨습니다. 자식들한테 공부에 대해서. 그래서 맛집을 찾아다니고 취미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 활동을 점점 폭을 넓혀갔던 것 같아요. 서른에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아르바이트 할 때도 저는 똑같은 친구와 이력서를 냈어도 제 몸값은 제가 책정을 했던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했던 알바가 명절 때나 이런 마트, 큰 마트에 이제 선물 세트를 판매하는 걸 이력서를 냈는데 저는 이제 주부이면서도 와인, 양주 이런 데에서 면접을 해서 똑같은 시간에 일을 했어도 저는 보수가 더 많이 받고 일을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뭐 많이 잘나고 많이 배우지는 않았지만 자신감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떨어지진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천천히 이렇게 하다가 점점 사회 직장 생활을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처음으로 직장 생활을 이제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일이 부동산 일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동네 근처에 그 대표님이 공인 중개사 자격증은 없지만 뭐 전압이나 교차르비, 광고비 이런 거를 다 제외하고 그 건수에 대해서 5대5로 아주 그냥 좋게 나눠서 그냥 활동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한 제가 2년 6개월 정도 부동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뭐 매매나 임대 그리고 뭐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업다운 계약도 있고 그래서 재밌었어요. 잠깐 했던 것 같아요. 한 2년 6개월이요. 근데 그 중에 저희가 이제 무주 쪽에 스키를 타러 가다가 스키 타고 제가 이제 무릎을 인대 이식 수술을 하게 되는 계기가 이제 다쳐서 걸어 다닐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일은 같이 차를 타고 걸어 다니고 해서 보여주고 하는 업이잖아요. 지금 기획부동산도 많아서 전화상으로도 하지만 저는 기획부동산은 사실 선호하지 않고 평을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수업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일을 하다가 이제 다리가 다치는 바람에 마지못해 제가 쉬었어요. 인대 이식 수술을 하고 1년 뒤에 핀 제거 수술을 하면서 연골 재생 수술까지 했기 때문에 연골 재생 수술을 하면은 아주 디디지를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이 페달도 밟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2년 정도는 굉장히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살도 더 많이 찌고 그래서
그때 건강이 참 최악으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 지금까지 40년, 50 가까이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시기가 그 시기 때서부터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몸도 안 좋았고 정신도 이제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우환이 오면은 겹쳐온다는 말이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실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라는 말을 빼고. 네. 그래서 이제 다리가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치료에 집중을 해서 한 2년 동안 치료를 하고 조금 이제 건강 상태가 좋아지면서 제가 막 이제 편하게 걸어 다닐 수는 없으니까 자산관리공사 이력서를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내서 한 6년 가까이 일을 했어요. 제가 6년 가까이 일을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고객의 응대를 너무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퇴사를 의사를 밝히니까 저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휴가를 다녀와서 결정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에 제가 좀 쉬었다가 출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변하지가 않고 고객 상대하는 게 너무 그냥 갑자기 싫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어떠한 대책 없이 사표를 던지고 퇴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때 그 시기 전에 YCY 이제 산악총무를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맞물려서 저의 결혼 생활도 금이 가기 시작을 해서 애들 아빠와 헤어지는 일이 생겼고, 근데 지금 생각해 봐도 헤어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후회를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 결정에 대해서는 후회하는 편이 아니에요. 항상 보면 나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 같은 거는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고, 이제 YCY 산악회 총무를 하면서 잠깐 쉬는 찰나에 이제 혼자 애들하고 같이 사니까 뭐를 해서 어떤 생활을 할까 싶은 생각에 고민하고 있는데 윤청 박사님이 지인 그리고 이제 또 저도 이렇게 다른 모임에서 같이 하셨던 분을 중간에 두고 민시뉴스라는 인터넷 언론 기자 일을 몇 개월 하게 되었어요. 그거를 하면서 이제 시간이 조금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제가 미용 기술을 좀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헤어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어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나중에 평생 먹고는 살겠지라는 생각으로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데 막상 미용실이나 염색방 같은 데 가서 한 일을 하다 보니까요, 이게 체력 소모가 굉장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40 넘어서 젊은 아이들한테 가서 그 미용 기술을 배운다는 것도 사실 만만치 않은 일이고, 그래서 염색방을 해보면 어떻겠나 싶어 한 3개월을 염색방 가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근데 체격 덩치는 좋지만 이 속체력은 건강하지 못했는지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길도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서는 또 어떠한 비상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만뒀어요. 그래서 딱 이제 조금 지친 몸을 회복하는 시간을 좀 며칠이라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쉰지 이틀 되었나요? 여기 YCY 전에 저희 멤버이셨던 삼성화재에서 근무하시는 송점순 날씨님이 점심을 먹자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한 마음으로 평소에 내가 지혜롭고 괜찮은 언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좋아하고 했던 언니라 점심을 먹게 되었어요. 근데 점심 먹는 도중에 지금 신입 교육을 시작한 지 4일이 되었는데 한번 교육을 들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연락을 주겠다. 노는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교육받고 교육비라도 받아라.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뭐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해야 할 곳이 없고 아직 뭐 대책 세운 일이 없으니까 그래요. 이제 또 좋아하는 언니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속마음은 보험은 진짜 싫어. 예전에 이제 보험으로 인해서 손해도 많이 받고 그러기 때문에 나 보험 못해요. 안 해요. 내내 교육받는 동안에도 그런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나이 먹어서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이고 나중에 또 이제 승계도 되는 부분이고 본인만 하기 나름이면은 개인 사업자로 나름 매력 있는 직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코드를 준비를 하면서까지 코드 내기까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조금 하다가 그만둘 거면 아예 시작조차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엄청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드를 내고 현재는 사실 이제 삼성화재에서 코드를 냈지만 지금은 농협생명 매니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보험업을 시작했다는 것을 후회하지는 않고요. 물론 영업을 하다 보면 어떤 고객은 참 힘들게 하고 어떤 고객은 수월하게 하는 고객이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진짜 땅으로 꺼지는 기분이 들 때도 있고 하늘을 나르는 기분이 들 때도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잘하고 있고 현재 매니저로서의 이제 팀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제 영업도 하고 있는데 지금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팀원들 한 분 한 분 더 발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그 팀원을 발전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일이 저 또한 제가 발전이 되는 거고 제가 발전이 되면 저희 지점 또한 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해서 지금 팀원 한 분 한 분 아직 완성한 작품이 되진 않았지만 이제 첫 걸음마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많이 열심히 노력할 거고 매니저로 해서 또 저희 팀원 중에서도 매니저를 배출할 수 있는 게 제 목표고 배출을 했으면 하는 게 이제 제 목표고 일단은 현재 보험업을 선택한 것 또한 잘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 구애받지 않고 내가 하기 나름 그리고 저희 보험업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존나게 버텨라. 그러면은 결과가 좋아질 것이다. 사실 올해 못하면은 코드를 내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코드를 냈지만 네, 지금 제가 보험업을 한지 201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횟수로는 뭐 4년, 4년 이렇게 됐지만 버티다 보면은 명인이 되고 버티다 보면 연도상도 받고 어느 못지않는 나이 60, 70이 돼서도 월 소득이 만만치 않게 받아가는 업이 보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도 있지만 저는 버틸 겁니다. 버티고 살아남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현재의 저의 살아온 이호남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본인의 경쟁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의 경쟁력은 나름 저는 솔직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활달한 성격에 진정성을 가지고 그리고 처음 만난 분이라도 낯가림 없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낯가림 없이 친화력? 네, 친화력을 제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또 이제 상대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사람과의 좋은 인연이 이어질 거고 상대방이 저 비호감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관계 형성이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네,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이제 사람을 대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하다 보니까 그게 저의 경쟁력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서 다양한 고객들과의 전화 상담이 제가 보기엔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물론 도움이 됐죠. 많이 됐죠. 그래서 그 대처 능력이나 응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또 면대면으로 대하는 거하고 유선상으로 이렇게 전화상으로 대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유선상으로 하게 되면은 더 편하게 말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면대면으로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 표정 하나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박진영이의 이상해지자라는 동영상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강의하듯이 전달하겠습니다. 지금처럼 하시면 됩니다. 큐. 이상해지자. 아까 그 보시면서 하실게요. 네. 이상하자. 그 이상하자가 정신이 그리고 우리 생각과 틀린 사람이 그 이상해 이런 표현이 아니고 달을 일상상에 이상하자라는 글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온다라는 뜻인데 이상을 하다 보면 상대방들에게 주목을 받다 보면은 질투와 견제가 들어오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이 주목과 견제를 잘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신감이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 용기가 있으려면 그 내면에 탄탄하게 실력과 그리고 항상 올바른 도덕성이 있으면 어떠한 견제와 주목에도 잘 버틸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없으면 진짜 저 사람 이상해 우리들이 편히 이렇게 말을 하는 이상해 상대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불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곧 객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객기 부리는 사람으로 평을 받으면 안 되니까 이상해지자 바르게 나의 어떠한 특출난 부분을 가지고 주목을 받고 견제하고 이러다 보면 저 사람은 범상치 않아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 이상해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를 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실력과 내면의 도덕성. 본인의 실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실력을 더 다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시죠. 저의 실력은 일단 처음 만난 사람과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친화력 그리고 그건 본인의 강점이군요. 네. 본인의 실력이라면 지금 보험 FM이 되고 팀장이 되기까지 네, 많은 교육을 받았잖아요. 보험에 관한 지식과 정보, 그 실력일 수 있고요. 미용사 자격증도 실력이고요. 뭐 옛날에 어떤 살아오면서 했던 일로 인해서 얻은 것도 실력입니다. 그리고 그 실력을 어떻게 또 다져나갈 것인지 얘기해 보시죠. 나름 그때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게 지금 저의 모습인 것 같고요. 물론 저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헤어 자격증도 따고 자산관리공사에서 6년 가까이 고객들의 응대하는 그 스킬도 저의 경쟁력과 실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보험업을 하면서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어느 정도로 설정이 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목표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항상 제가 목표에서 더 할 때도 있고 목표 미달로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화재 RC에서 농협생명 매니저로 어떠한 제 성향을 보고서는 농협생명 지점장님 저희 스카우트를 했겠지만 그 또한 어떠한 실력이 보험 영업에서는 계약이 실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모두 겹쳐져야지 스카우트 제의도 만드는 거고, 이 또한 하나하나가 저의 성향과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다 저의 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그러면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버킷리스트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거요? 현재는 지금 영업생명 매니저로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창하게 뭐 10년 뒤의 모습을 보다도 일단은 그날 하루하루를 최선에서 살다 보면은 나의 미래가 보일 거고, 지금 현재로서의 저의 목표는 매니저로서 팀원 관리가 지금 뭐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리크루팅 후보자 청주 가서 면접을 보고, 사업단 가서 면접 보고 지금 이렇게 레슨을 받고 있는데, 네, 팀원 구성이 더 이제 안정적으로 돼서 계약과 리크루팅을 열심히 하고, 그 팀원 한 분 한 분에 맞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게 저도 이제 매니저로서 활동을 할 거고, 그게 저와 지점이 모두 저뿐만이 아니라 그 팀원과 저, 그리고 저희 지점이 모두 발전되리라 생각을 하고, 뭐 지점장 목표는 아직 정해지는 않았어요. 지점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지금 현재는. 근데 제가 오늘 팀원 한 분한테 이 말을 한 적이 있어요. 5년 후에 그 톡에 프로필을 보니까 5년 후에 나의 모습은 하고 물음표를 던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귀를 보고 팀원한테 제가 그랬어요. 5년 후에 매니저 하자라고 했더니 웃으면서 아직 멀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답에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은 매니저가 돼 있을 거야 라고 답을 했습니다. 저도 지금 되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나름 열심히 살다 보니까 저희 농협생명 신영순 지점장님 눈에 들어와서 이렇게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현재 몸을 담고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주된 상품은 어떤 것인지, 그런 상품들이 왜 우리 현대인들한테 필요한지를 소개해 보시죠. 요즘 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치매보험, 치아보험, 실비보험, 네, 그런 것들 지금 보시죠. 보험은 무형의 상품이라 탁 보여주지 않고 매월 내는 보험료가 아깝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초고령화 시대이고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누구나 다 옳수고, 정확한 거는 늙고 죽는다는 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뭐 확실하게 느끼실 거고, 근데 나이가 들면서 물론 건강하게 살고 싶지만 뜻하지 않게 건강이 한번 무너지면은 걷잡을 수 없이 그 건강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에 요즘 주력 상품은 10명 중에 뭐 1명꼴로 지금 치매가 걸린다고 하는데요. 제일 무서운 것도 치매고, 치매보험이 주력 상품이면서 저는 이제 고객들한테 하는 말씀이 있는데, 젊었을 때는 사실 건강하기 때문에 보험의 필요성을 잘 모릅니다. 근데 40 전후로 이제 노화가 점점 빠르게 20대부터 노화가 진행이 된다고는 하지만 40대 되면은 그게 몸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와 같이 가지고 가야 할 필수 보험이 실손의료보험이고, 실손의료보험이 이제 있다라고 하면 종신보험. 예전에는 종신보험이 사망보험금이라고 해서 죽어서 타는 보험이라 많이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예전에는 사실 세탁기 기능이 세탁 기능과 짤수 기능이 따로따로 되어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세탁기와 탈수와 건조가 모두 이렇게 결합이 돼서 나오는 시대예요. 그래서
종신보험도 꼭 사망보험이 아닌 세탁기처럼 통합, 결합이 돼서 그 안에 보장도 들어가 있고 사망도 들어가 있고 연금 전환 기능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은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신보험도 꼭 가져가셔야 하는 부분이고 운전자나 치아보험, 네. 우리 오복 중에 하나가 치아라고 하는데 우리 차는 남자분들이 차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차는 몇 천씩 주고 사도 아깝지 않은데 사실 치아가 건강하지 않으면은 차 한 대 값은 저리 가랍니다. 이제 점점 뭐 임플란트가 많이 활성화가 돼서 가격도 조금 저렴해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임플란트를 하기 시작하면은 몇 천은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치아보험도 준비를 좀 하셔야 하고 그리고 유전적으로 가족력이 있다라고 하면 요즘 뭐 진단비 받는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와 생활자금이 나오는 상품도 준비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험 상품에 대해서 편식하지 않습니다. 그 고객에 맞춰서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이득을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대 고객님의 구멍난 보험을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